최근 플래시 톰슨은 베놈 신비우테를 정부에게서 얻어 정부의 비밀 요원, 일명 에이전트 베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큰 힘을 얻은 만큼 그에 따른 여러 고난을 겪어야 했는데요. 신분을 금한 범죄 조직의 리더 크라임 마스터에게 들켜 여자친구 베티 브렌트가 납치당하는 불상사를 겪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구하러 가던 도중 스파이더맨을 마주쳐 그에게 공격당해 평정심을 잃고 그만 폭주하고 말았는데, 이로 인해 플래시의 상관 도지 장군은 그의 내부에 있던 폭탄을 가동시키죠. 과연 플래시와 베놈에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통제권이 플래시에서 베놈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곤 폭탄 가동 버튼을 누른 도지 장군. 하지만 여전히 멀쩡한 베놈. 도지 장군은 이런 베놈의 모습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의아했는데, 그런데 폭탄이 터진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크라임 마스터의 헬기. 플래시는 신비우티의 힘을 이용해 몸에 심겨있던 폭탄을 헬기에 떨구고 왔던 것이었죠. 자신을 공격한 스파이더맨과 본격적으로 대치하기 시작하는 베놈. 플래시는 내면에서 베놈을 말려보지만 베놈은 스파이더맨은 꼭 죽여야겠다며 달려들었고 치열한 싸움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유의 스피드와 격투 센스로 베놈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피터. 하지만 결국 빈틈을 보여 베놈의 기습에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마는데요. 베놈은 피터가 정신을 차리기 전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해 다가갔고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을 들이밉니다. 그런데 피터의 머리를 관통하는 대신 그의 옆에 놓여져 있는 진정제를 잔뜩 집어드는 베놈. 바로 플래시가 어떻게든 베놈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 힘을 쥐어 짜냈던 것인데, 베놈은 엄청난 양의 진정제가 들어오자 두통이 시달렸고 이렇게 통제권은 다시 플래시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베놈을 뜯어내려 시도하는 플래시. 하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베놈. 사실 베놈은 비록 통제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긴 했으나 플래시를 호스트로서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인데요. 따라서 플래시는 베놈과 일종의 합의점을 찾았고 앞으로 누구 한 명이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가려는 짓은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이제서야 플래시와 베놈은 완전체로 거듭난 것이죠. 베놈과 협의도 맺었겠다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베티가 갇혀있는 창고로 향해보는 플래시. 하지만 그가 미처 도착하기 전 눈앞에서 터져버리는 창고. 당연히 플래시는 온몸에 힘이 빠져 크게 절망합니다. 그리곤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는데 불타는 화염 속에서 베티를 데리고 나오는 스파이더맨을 마주하죠. 스파이더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플래시.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그에게 적대감을 표한 후 떠나버리는 피터. 플래시는 빌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으나 베티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고 이제 모든 일이 정리됐으니 서둘러 본부로 향해봅니다. 당연하게도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도지 장군에게 털리기 시작한 플래시. 도지 장군은 플래시가 폭탄을 제거했다는 사실, 베놈에게 통제권을 뺏겼었다는 사실 등 여러모로 불만이 많았으나 그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고 플래시에게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좀 취하라 전합니다. 그날 밤 베티 그리고 피터와 함께 여유를 즐기는 플래시. 뉴스는 당연히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베놈과 스파이더맨의 결투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피터는 베놈 같은 악당놈은 하루빨리 도시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분노합니다. 이에 플래시는 발끈해 스파이더맨이 베놈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던 걸 모르고 끼어든 걸 수도 있지 않냐며 반박하는데, 베티는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둘을 가지고 싸우지 좀 말라며 자리를 잠시 일어났고 피터와 플래시 사이엔 뭔가 오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며칠 후 이제 베놈을 다루는데도 익숙해졌기에 에이전트 베놈으로서 여러 미션을 무난히 완수하는 플래시. 그는 시긴을 즐기는 휴먼 플라이를 제압해 체포한 후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사라지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하루를 마치고 나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공허함.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플래시를 반긴 건 어머니가 남긴 음성 메시지뿐이었는데, 플래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듣고선 크게 분노합니다. 아버지 해리슨이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제발 좀 찾아달라는 부탁이었기 때문이었죠. 분노하긴 하였으나 어머니의 부탁이었기에 다시 휠체어를 밀며 밖으로 나온 플래시. 그는 해리슨이 종종 들르던 술집들을 드나들며 그의 행방을 묻는데요. 이와 동시에 그의 머릿속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얼핏 지나갑니다. 사실 플래시는 과거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온갖 폭행을 당하며 자라왔었죠. 수시간을 배회하다 드디어 해리슨을 찾은 플래시. 역시나 해리슨은 술에 쩔어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플래시는 그에게 다가가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지만 해리슨은 다리도 없는 놈이 까분다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이때 휘청거리더니 땅바닥에 쓰러지는 해리슨.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를 병원으로 옮겼고 여기서 플래시와 그의 어머니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해리슨의 간이 너무나 손상돼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었죠. 울부짖는 어머니를 다독여 주곤 고독히 밖으로 나온 플래시, 그리고 그를 위로해주는 베티. 이때 플래시의 핸드폰이 울리는데 그에게 전화를 건 건 다름 아닌 도지 장군이었고, 플래시는 에이전트 베놈이 필요하다는 도지 장군의 말에 곧바로 출동해보겠다 말합니다. 또다시 며칠 후 해리슨이 사망에 열린 장례식. 플래시는 이날만큼이라도 생각을 배워보려 하지만 그의 눈에 불청객 한 명이 들어옵니다. 바로 잭 오랜턴. 잭은 장례식이 끝나자 플래시에게 접근했고 베티에게 자신을 플래시의 과거 군 동료라고 소개합니다. 사실은 플래시에 의해 박살난 얼굴 역시 군대에서 입은 상처라 거짓말을 치죠. 오랜만에 봐서 반갑지만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 말하는 플래시. 하지만 베티는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동료인데 그러면 되겠냐며 눈치 없이 자리를 비켜주는데요. 이로 인해 플래시는 잭과 함께 의문의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잭이 플래시를 데려간 곳은 크라임 마스터의 조직의 본진. 크라임 마스터는 플래시를 만나자마자 환영한다며 그를 반겼지만 플래시는 그의 악수를 거부하는데요. 이에 크라임 마스터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플래시에게 한 물건을 훔쳐오라 요구하는 크라임 마스터. 플래시는 이번 임무를 완수해주면 자신을 내버려둘 것이냐 물었고, 이에 크라임 마스터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내게 시킬 일은 산더미만큼 남아있다며 이번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답합니다. 여유롭게 술을 마시며 플래시를 조롱하는 크라임 마스터를 보곤 치를 떠는 플래시. 그는 활짝 열려있는 크라임 마스터의 목을 그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으나 이내 화를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라임 마스터가 앞으로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플래시의 어머니, 베티 등등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죽여버릴 것이라 협박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크라임 마스터가 내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부에서 몰래 베놈을 착용한 후 거리에 나온 플래시. 그는 우선 베티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간 출장으로 인해 시내를 떠나 있어야 할 것 같다 전한 후 자신의 모텔방으로 들어가 보는데 거기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잭 오랜턴. 플래시는 곧바로 베놈을 뒤집어쓰곤 네가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 화를 내보지만 잭은 그저 씩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크라임 마스터가 자신을 파트너로 지정했다 전할 뿐이었습니다. 서로 파트너가 된 기념으로 술잔이나 들자 말하는 잭, 그리고 과격히 반응하는 플래시. 하지만 잭이 플래시의 가족을 언급하자 그는 진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그와 함께 이동을 시작합니다. 함께 몇 시간을 이동했음에도 플래시가 말 한마디 없자 지루해 죽겠다 불평하는 잭. 하지만 플래시는 그의 말엔 반응하지 않았고 도리어 차에서 울리는 경찰 무전에 집중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급 방향을 틀어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합니다. 무전의 내용은 인근 탄광이 무너져 인부들이 갇혔다는 소식이었고 플래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차를 튼 것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한 명을 둘러싸고 절망에 빠져있는 탄광의 인부들. 그리고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는 진동. 어느새 플래시가 도착해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것이었는데요. 플래시는 암만 자기라 해도 탄광 전체를 들고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빨리 빠져나가라 전했고 덕분에 인부들은 한 명 한 명 무사히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친구를 두고 나갈 수 없다 말하는 한 인부. 이에 이번엔 잭이 나서보는데 그는 부상 입은 친구를 사망한 친구로 만들어줘 인부가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플래시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열을 냈지만 잭은 나름 영웅다운 선택 아니었냐며 실실 웃을 뿐이었죠. 취재진이 몰려오자 서둘러 차를 몰아 빠져나가는 플래시와 잭. 플래시는 차 안에서도 잭의 행동을 크게 나무라는데요. 잭은 그래도 자신 덕분에 2명 죽을 거 1명만 죽지 않았냐며 가끔씩 영웅은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한참을 혼자 떠들다 배가 고프니 잠시 쉬었다 가자 제시하는 잭. 그런데 이들의 주문을 받으러 넘어온 종업원은 잭의 얼굴을 보곤 잠시 멈칫하는데 서둘러 표정 관리를 하긴 했으나 잭은 박살난 얼굴 처음 보냐며 그녀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곤 네가 날 때부터 돼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자신 역시 처음부터 이런 얼굴은 아니었다고 말하죠. 잭과 식사를 하며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긴 플래시. 그는 어떻게 하면 크라임 마스터와의 연결고리를 깨버릴 수 있을까 큰 고민에 빠지는데 그 사이 먼저 식사를 마친 잭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사라지더니 10분 정도 흐른 후 돌아옵니다. 계산은 자신이 마쳤으니 갈 길이나 마저 가자고 말하는 잭. 플래시는 종업원에게 팁을 남기는 건 역시 잊지 않았냐 전했고 이에 잭은 자신을 뭘로 보는 거냐며 두둑하게 챙겨줬으니 걱정하지 말라 말합니다. 물론 그가 남긴 팁은 매우 끔찍한 종류의 팁이었죠. 잠시 후 어찌된 일인지 술에 잔뜩 취해 카지노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플래시. 당연하게도 그는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해 격리실로 끌려가는데요.
하지만 사실 플래시는 그저 카지노의 내부에 잠입하기 위해 연기한 것이었으며 이렇게 경비원들을 때려눕히곤 이들의 양복으로 갈아입고 엘리베이터로 향해봅니다. 문제는 베놈의 심기가 뭔가 불편하다는 것. 베놈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고 온갖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카지노에 있는 무언가가 베놈을 자극했던 것이죠. CCTV를 보고 깜짝 놀라 엘리베이터 앞에 집합한 카지노의 경비팀. 그리고 문이 열리자 모두를 집어 던져버리는 베놈. 베놈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듯 질주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곤 카지노의 금고에 숨겨져 있던 한 물질을 발견합니다. 바로 톡신 심비오트였죠. 톡신은 죽어야 한다며 심비오트를 꺼내 바닥에 내리찍기 시작하는 베놈. 이때 뭐하는 짓이냐 소리치며 등장하더니 베놈을 공격하는 잭. 그는 베놈이 잠시 쓰러진 사이 톡신 심비오트를 챙기는데요. 사실 크라임 마스터가 플래시와 잭이 탈취해오길 원했던 물건이 바로 톡신 심비오트였던 것입니다. 서둘러 자리를 뜨려 시도하는 잭과 그를 덮치는 베놈. 베놈은 잭을 건물 밖으로 데려가더니 말 그대로 무차별 폭행을 시작하는데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전 잭은 소리칩니다. 지금 나를 죽인다면 플래시의 모든 가족 역시 크라임 마스터가 죽여버릴 것이라고. 잭이 말을 마치자 서서히 다시 통제권을 플래시에게 넘기는 베놈. 두통에 시달리는 플래시에게 잭은 이제 자신들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면 네 가족 역시 건들지 않겠다고 말한 후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드디어 크라임 마스터의 손에서 벗어난 플래시였지만 그는 톡신 심비오트를 크라임 마스터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에 큰 고민에 빠지죠. 잠시 후 근처 공중전화를 통해 베티에게 전화를 건 플래시. 그가 전화를 건 목적은 이별을 전하기 위해. 플래시는 에이전트 베놈으로 활동을 하면 할수록 베티가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곤 그녀를 위해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에이전트 베놈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히어로 활동에만 집중하기로 택한 플래시지만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앞으로 에이전트 베놈에게 다가올 일들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